자, 시작합시다. 합장하시. 옴 브루 부바스와 옴 다사비투러 바리냠 바르고 데바스야 디오마이 디오이온나 브라초다야 옴 샨티 샨티 샨티히. 나마스테. 저번 시간에 데자스, 오자스, 프라나가 내 몸을 물, 불, 바람이 그것을 조절을 잘 함으로써 우리는 건강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아유르베다에서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잘 외울 수 있도록 하세요. 이걸 달달달 샷짓 아난다 지바 조띠 프레마 프라나 데자스 오자스 공기 불 물 왔다 바타 피타 카파. 요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인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세계를 다 좋아합니다. 세계를. 신도 삼신이죠. 인도는 브라만, 비슈뉴, 시바. 브라마는 창조의 신, 비슈뉴는 유지의 신, 시바는 파괴의 신. 인도에 많이 가보면 링가라에서 남성근을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고는 거기다가 뭐 받자, 꽃을 바치고 뭐 뿌리고 뭐 이런 것들이 숭상시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의 시작이라고 하기 때문에. 또 이 남인도 쪽에 가면은 비슈뉴, 여성의 몸을 이렇게 빗대 가지고 좀 이렇게 풍만하고 출산력이 좋은 몸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시바하고 샥티하고 이렇게 둘이 뒤엉켜 있는 이런 모양들도 해가지고 인도 가보면은 사원이라 그러는데 다 뭐라고요? 벌거벗은 남자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특히 여성의 신상을 많이 숭상시하는데 여기는 요니, 따라 요니. 여성의 자궁을 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요니, 손으로 여성의 자궁을 상징하는 무드라가 이렇게 손을 깍지 끼고 엄지와 검지를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요니 무드라라 그래요. 갸냐 무드라라 그러고요. 찐 무드라라 그러고요. 건강 무드라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비로자나불, 절에 가면 부처님이 이렇게 손가락을 잡고 있는데 이거 왜 잡고 있을까요? 사태질을 많이 해갖고 그동안 내가 죄를 많이 짓구나. 다시는 사태질을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잡고 있을까요? 보세요. 공, 풍, 화, 수, 지. 공간이 공간하고 바람을 이렇게 딱 균형을 잡고 있으면은 바람이 일어나서 마음에 바람이 일어나서 뭐라고요? 마음이 산란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간이 바람을 이렇게 딱 균형을 맞추고 있으면은 바람이 안 일어나면은 거기에 뭐가 일어날까요? 바냐. 지혜가 일어납니다. 불교에서 바냐라 그러죠. 그렇죠? 지혜가 일어난다고. 그 지혜를 인도 말로는 따라 갸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딱 잡고 있는 것을 찐무드라라 그래요. 공간이 바람을 균형을 딱 잡아서 더 이상 마음이 산란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지금 마음이 산란하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게 손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공간이 바람을 이렇게 꽉 누르고 있는 거. 이것을 찐무드라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 손가락을 손에 붙여갖고 이렇게 엄손가락을 꽉 누르고 있는 것을 갖다가 바유무드라라 그래요. 바람을 완전하게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잡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억제한다. 그래서 명상할 때 이 결인이라 그러는데 무드라라 그래요. 손, 하스타 무드라라 그러는데 하스타 손이죠. 무드라는 결인, 봉인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내 에너지를 내 안으로 봉인하고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손무드라라 그래요. 공, 풍, 하, 수, 지. 또 이제 음손가락은 뭐 이렇게 놓는데 그건 좀 더 뒤에 놓을 거니까 한번 뒤에 놓을 때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세요.
잘 기억하고 있어야만 제가 쭉 진도를 나가는데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체크해 봤어요? 샤트발 라자 타마스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비중이 가장 높아요? 거짓말 하지 않는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체크해 보면은 내가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가에 따라서 뭐라고요? 내가 샤트바가 라자스가 많이 우세한가 타마스가 우세한데 보세요. 샤트바하고 타마스가 양쪽에 있으면 라자스는 이쪽으로 갈 것인가 이쪽으로 격질이거든. 막 움직이는 거니까 움직이면서 내가 이쪽으로 갈 것인가 이쪽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짓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는데 타마식한 것들 여러분이 지금 행동하고 행위하는 것들이 타마식한 걸 선택을 하면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거고 샤트빙할 것 쪽으로 결정을 하면은 덜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들이 선으로 갈 것이냐 악으로 갈 것이냐를 갖다가 구별할 수 있는 그게 결정이 라자스에서 샤트바로 갈 것인가 타마스로 갈 것인가를 결정 짓는다고 이야기했는 게 내 말이 아니고 스와미 시바난다라는 분이 스와미 시바나 그 인도의 삼덕 뜨리구나를 주장했는 분이 계십니다. 비틀즈가 영적인 교감을 얻었다는 니시게시라는 곳에 가면은 그 분이 깨달음을 얻고 뭐 했던 어떤 내용들의 사원들이 있어요. 니시게시 가보니까 뭐 비틀즈가 그닥 영적인 것을 얻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던데 없어졌는가? 얻었다는 곳이 마하리시 마하쉘이라는 요가 센터예요. 근데 그분은 요가 명상센터 하다가 비틀즈 왔다 가고 난 뒤에 얼마 있어갖고 뭐 했다고요? 생수에서 처리해갖고 히말라야 생수라는 거 만들어갖고 동급남에 해버렸어요. 그분이 원래 TM 명상이라서 공중부양 가르쳐주고 그쪽 센터 우리나라 돌아가지고 800만 원만 내면은 공중에 뜨는 거 가르쳐준다고 사기치고 다녔었어요. 근데 요가 경전에 나와 있어요. 우다나바유를 상승시키갖고 개발시키면은 공중부양한다고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경전에 나와 있으니까 자기들은 그걸 굳건하게 믿고 이렇게 수행하면 우다나바유를 개발시키는 수행을 하면은 하는데 대표적인 그 공중부양 해가지고 히트 쳤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일본의 아사하라 존사라는 분이에요. 옴진리교. 그분들이 공중부양 해갖고 보여주고 그분 수행책에 가면 뭐 풀박 해가지고 요가 행법 중에서 무드라 반다를 행하는 방법으로서 호흡법을 행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다나바유를 상승시켜서 공중부양하고 뭐 이런 것 초능력을 보여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해갖고 신도가 겁나게 많았다는 거. 저도 상당히 부러웠다는 거. 이렇게 종교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샤트베가 라자식 타마식 한 걸로 갈 것인가 결정할 때 샤트베 하는 걸로 종교 안 만드는 걸로 결정했다고. 지금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지만 옛날에는 조금 더 머리도 길르고 샤갈 안목도 있고 폼도 많이 잡고 좀 무게도 잡고 이렇게 가르쳤다고. 왜? 여러분들이 이 요가라는 것들을 좋아해야 되는 이유들이 일단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나름대로 좋은 점들과 장점이 있어야만 저한테 공부하는데 여러분들하고 뭘 보냐면 면접을 봐요. 나도 여러분을 면접을 보고 여러분도 저를 먼저 본다고. 그래서 저 선생한테 배워갖고 되겠다 하면은 여러분 지도자 과정을 그금을 들여가지고 지도자 과정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 나도 여러분들이 요가 선생님이 되어져서 남들을 가르치고 절할 때 올바르게 내가 가르쳐 줬는 것들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무드라 반다법에서는 책 밑에 뭐라고 적히냐면은 기부인이 바람을 피우는 것처럼 은밀하게 절대로 남들이 알지 못하게 숨기고 은밀하게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우파니샤드 무릎 가까이 앉아서 제자한테만 은밀히 전해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억수로 많아요. 왜? 이걸 익히면은 특별한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나쁜 데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체크 안 해보시는 것 같으니까 해보세요. 확실히 안 해봤는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대답을. 그래서 체크해가지고 몇 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가까운지를 목소리가 변해요. 아, 코감기. 요즘 한절기니까 기온차가 좀 있죠. 저녁에 이불을 꼭 덮고 잘 수 있는 이불을 갖다 놓고 잘 때, 잠들 때
발 쪽은 늘 덮고 자세요. 그게 귀찮으면 양발을 신고 자세요. 수면 양발 신고 자면은 감기에 잘 안 걸려요. 잠옷은 긴 걸로, 얇은 것도 긴 걸로 바지를 입으시고 주무시면 상체는 좀 드러나도 괜찮아요. 체온이 좀 떨어져도 괜찮은데 우리는 특히 심장에서 먼 하체가 차가워져서 점액질이 가중돼서 걸리는 게 감기예요. 이게 허파가 뭘 담아놓는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유르베다를 이해하고 샹키아 철학을 이해하면은 모든 병을 다 이해한다 그랬죠. 그럼 지금 내가 샹키아 철학을 이용해서 감기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해볼게요. 감기가 왜 걸려요? 면역 체계가 떨어져서 그렇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감기에 걸리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요? 재채기, 콧물, 열, 그에 따라서 몸살도 오죠, 그죠? 열나면서 몸살 감기라 그러죠, 그죠? 몸살이라 그러는 몸에 살을 맞은 것처럼 아프다는 거잖아요. 뼈 마디마디가 다 아프고 또 뭐가 와요? 열이 나면은 따라서 오는 게 오한이에요. 몸에서 열이 펄펄펄 나는데 몸은 들들들들들 추워서 떨리는 거. 그죠? 그게, 그런 현상들을 했을 때 그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콧물이 줄줄 나오고, 그죠? 그죠? 코 계속 풀어도 콧물 계속 나오죠? 그 이야기는 콧물이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는 폐에 점액질이 있는데 폐가 흙이 물을 담뿍 머금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가중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오바되면은 본래 세균들은 많아요. 우리 입에도 있고 손에도 있고 세균들이 많은데 그것들이 내 몸에 들어와서 병으로 안 일어나잖아요. 감기 바이러스는 지금도 떠돌아다녀요. 근데 그게 면역 체계가 있으니까 그것들이 허파에 와서 자리를 잡아서 발현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애들이 증가하는 일들을 늘 막아주고 백혈구가 늘 전쟁에서 막을 수 있는 만큼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감기가 걸리면 일단 감기가 걸리는 이유를 봅시다.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따뜻한 데다 차가운 데 나가면 어떻게 돼요? 겨울에 그죠? 추우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떨죠? 우리 개 떨듯이 뜬다 그러는데 개는 땅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개는 체온 조절을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혓바닥으로 해요. 그래서 식혀요. 인간은 땀을 흘리니까 땀으로 배출이 되는데 그래서 5, 6월 되면 쟤들 더운 데 가면 쇠가 만발이 빠져요. 이렇게 하잖아요. 숨쓰잖아요. 혀로 가지고 체온을 다운시키고 있는 중에 쟤들은 땅구멍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인간은 땅구멍이 있잖아요. 그럼 체온을 조절하려면 땀이 나면 되잖아요. 근데 아까 했지만 냉기가 몸 안으로 들어왔어요. 잠잘 때 다리가 차가워지는데 모르고 에어컨 틀어놓고 계속 잤어요. 그쵸? 그러면 숨 쉬는 게도 호흡도 차가워졌죠. 그럼 또 좀 더 가까이 와야 되겠다. 차가운 공기에서 내가 숨을 들어 마셨을 때 산소 삼투압 현상이 산소가 많이 몸 안에 들어올까요? 따뜻한 공기를 했을 때 산소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산소가 내 몸 안에 숨을 쉬었을 때 산소가 많이 들어올까요? 차가운 게 많이 들어올까요? 따뜻한 데 많이 들어올까요? 차가운 게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차가운 게. 따뜻한 게 많이 잘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안 들은 사람 손. 결정해요. 50대 50인데 틀린다고 내가 때려요. 차가운 게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따뜻한 게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오케이. 여러분, 그건 이제 오해라는 이야기입니다. 뜨거운 데 있을 때 산소량이 적게 들어와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우나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바깥에 열이 많으니까 뭐라고요? 산소량 폴펑이 적어지니까 뭐라고요? 답답하죠. 오케이? 그래서 옛말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그죠? 차가운 집에 있는 사람들. 발을 따뜻하게 하고, 위에는 공기는 차가워야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위에 공부하는 애들 책상 방에는 공기를 차갑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상층을. 차가운 공기 밑으로 깔아앉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이 추우니까 자꾸 온도를 올려가지고 공기를 데우려고 하는데,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그래서 북극 쪽이나 찬 공기가 산소가 훨씬 더 많이 들어와서 배포가 훨씬 더 산소를 많이 부치가 들어가요. 근데 북극에는 그게 너무 많으면은 수분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폐에 진폐증, 물이 차요. 그래서
그 이글루를 찌가지고 잘 때 이글루 집을 쫙쫙 크게 못 짓잖아요. 그 머리를 갖다가 이글루 입구 쪽에다 놓고 자야 될까요? 발을 입구 쪽에 놓고 자야 될까요? 그렇죠. 머리를 입구 쪽에 놓고 뭐 고아텍스에 침낭을 듣고 자더라도 입구 쪽에 머리를 두고 자야 돼요. 안 그렇고 안에다 머리를 두고 자면은 폐에 물이 차가지고 문제가 생겨요. 한번 히말라야 영화들 보면은 히말라야 타는 사람들 산에 가면은 폐에 물이 차면 주사기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허벅지에 팍 찔러가지고 하죠. 물을 다운시키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그게 억수 중요해요. 차가운 공기가 훨씬 더 산소를 많이 붙여가요. 그래서 로스키,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차가운 공기가 갑자기 몸 안에 들어오면은 결로가 생겨가지고 폐에 물이 찰 수 있어요. 감기에 걸릴 수 있는 요지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근데 추운 지방에 있으면 감기 바이러스들은 뭐라고요? 다 얼어 죽어서 활동을 못해서 감기가 잘 안 걸려요. 오히려 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폐에 물이 차고 폐에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생겼으면 생겼지 감기가 잘 안 걸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 차가운 공기를 들어올 때 딱 대피가 들어와야 되니까 애들이 매부리 코예요. 뜨거운 공기는 빨리 통과해서 와야 되니까 덜짱코라고. 뜨거운 지방에 열대 지방, 우리 킨타쿤 때 노는 부심에 노는데 보면 다 코가 이만큼 짤막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굴을 봤을 때 남방 사람인가 북방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코를 보면 압니다. 우리는 뭐가 섞였다고요? 북방 피가 많이 섞였어요. 우리가 무슨 단일 민족이에요. 옛날에 몽골 침입하고 하면 다 피 다 섞였어요. 우리는 북방 쪽의 민족이고 코가 말하고 매부리코 비슷하게 코가 크잖아요. 우리 선생님은 남방 쪽의 사람이에요. 남방 쪽에 피가 많이 섞이는 거예요. 열대지방 쪽에. 그래서 우리가 뭐 단일 민족이라 그러는데 사실 알고 보면 단일 민족 별로 아닙니다. 이렇게 피가 유전인자가 좀 섞였어요. 그래서 폐에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체액이 순환하다가 온도가 떨어지면은 따뜻한 데다 차가운 데 나가면은 숨을 코로 몇 프로 쓸까요? 100% 다 쓸까요? 목욕탕 가가지고 목까지 딱 잠그는 물에 들어가면은 숨을 코로 쏘고 있는데도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그러면 뭐로도 숨을 쓴다는 이야기예요? 모공으로도 호흡을 한다는 이야기죠. 땅구멍으로도 우리가 호흡을 한다고. 몇 프로? 15% 정도. 85% 정도는 코로 해요. 모공으로 숨을 쓴다고. 그래서 그 숨을 쓰는 과정,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이 만약에 열이 나고 피부가 근육이 막 부닥쳐서 서로 해서 열이 나면은 땀을 배출해가지고 피부를 식히는 기능을 해줘요, 사람은요. 개는 아까 못한다고 혓바닥으로 한다 그랬죠, 그걸? 그래서 온도 조절이 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개는 움직이면은, 그리고 치타나 이런 애들 막 사냥하는 거 보면 막 전력 질주하잖아요. 근육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다가 사냥감을 못 잡았어요. 걔들은 단거리 선수예요. 기다리면서 뭐 해야 돼? 혓바닥 내면서. 체온을 못 시키면 걔들은 열이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가장 빠르다는 치타가. 순발력을 하기 때문에. 근데 양들은 뭐라고요? 모공호흡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뛰도 뭐라고요? 체온이 안 올라가요. 다 살자고 하는 짓이니까 다 유전인자가 발전도 그렇게 살자고 발전하는 거예요. 그 치타는 그렇게 안 해야, 열량을 발산 안 해야 그 열량으로 근육을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에, 젖산으로. 그래야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요 정도로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아유르베다를 이해하고 보면 이렇게 이해가 다 돼요. 자연이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발전했구나라고 우리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몸에 병이 걸려도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거 공부 잘해놔라고. 요가 선생님이 되면 사람들이 다 멀쩡한 사람 오겠냐고. 주로 건강에 안 좋거나 아픈 사람들이 와서 아사나를 배울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그래도 요가 선생님인데 내가 이런 걸 가르치는 이유들, 앞에 나갔던 선생님도 다 이런 거 배우고 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그 회원들이 물어보면은, 그것은 이 원리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가 봅니다. 아까 우리 김영환이 전립선 이야기 했을 때 사실은 남자는 뿌리가 썩으면 고칠 수 있다고 없다고? 못 고친다고. 근데 비대증이라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바타코나나 슈타비라 아사나를 하거나 우파비스타 코나를 하면은 특히 바타코나 아사나를 열심히 하면은 전립선 비대증이 없어져요.
근데 똑바로 해야 돼요. 등을 굽히고 내려가면 더 심해져요. 등을 펴고 내려가야 좋아져요. 뭔 말인가 이해가시죠? 우파비스타 코로나사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어르신이 운동을 못하게 되는 거라, 남편분이. 그러면은 왜요? 먹는 걸로 해야 되는데, 먹는 거는 인간들이 너무나도 잘 발달을 시켜놨어요. 소펠마토인가 뭐 소펠 뭐 하는 그거 있어요. 뿌리에서 축출했는 것들. 그 외에도 제립선에 좋은 것들이 있어요, 몇 가지가. 그래서 이제 비대점, 부어 넣는 거는 깔아앉힐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 뭐가 생긴다고요? 전립선 암이 생겨요. 그 사람은 못 살아남아요. 췌장보다 죽을 수 확률이 더 높아요. 췌장암보다. 그게 내가 물라다라 자카라는 뿌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다 된다고. 이거 차크라나 호르몬 분비성들을 이해하면은 나머지가 다 이해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감기는 체온이 우리 따뜻한 데 있다 추운 데 나가면 덜덜덜 떨리는 이유는 목이 딱 열어갖고 땀을 송글송글 따뜻하니까 몸에서 수분을 밖으로 따뜻하니까 수분이 과하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빼내고 있는 거라 피부를 식히려고. 근데 그때 갑자기 차가운 데 나가면은 뭐라고요? 구멍을 다 열고 있으면 냉기가 몸 안으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겠죠? 그럼 빨리 문을 닫아야 되겠어요? 안 닫아야겠어요? 빨리 닫아야 되겠죠? 빨리 닫는 거는 어떻게 하면 빨리 닫힐까요? 우리 만두가 잘 안 하는데 조금만 추우면은 떨어요. 개 떨듯이 뜬다 그러죠? 덜덜덜덜덜덜덜 떨죠. 떨으면은 근육이 막 이렇게 떨면은 모공이 열렸던 게 싹 닫혀요. 그런데 잠잘 때는 그 기능을 여러분이 한다고 안 한다고 몸이요? 잘 안 해요. 거기다 다리를 드러내놓고 난 뒤에 다리가 찬바람에 싹 선풍기 쏘면서 체온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체액이 증가하게 돼요. 밖으로 안 빠져나가고 모공이 닫은 상태에서. 그러면 몸 안에 수분이 뭐라고요? 소변으로 배출해야 될 수분이 세포로 많이 오게 돼요. 이게 수분을 많이 보내가지고 몸을, 체온을 보호해야 되거든요. 체액을. 그러다 보면은 몸에 체액이 소변으로 빠져나가야 될 게 안 빠져나가고 몸 안에 많이 축적이 되게 돼요. 그럼 그게 가중되면 어디에 많아지냐면은 체액이 허파에 많아져요.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우리 콧물로 오는 것이. 그 점액질이 많아지면은 세균이 살 수 있는 영양물질이 많아져요. 특히 감기 바이러스가 정식할 수 있는 조건이 최적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병에 음식물이 없는 상태에서 물을 가지고 깨끗이 가지고 알코올 부어가지고 불 팍 질러갖고 소독 딱 하고 난 뒤에 오이지나 뭐 이런 거 간장 담죠? 왜? 세균이 없어야 제대로 발효하기 때문에요. 그런 거 하지 않나? 오이지 안 담아서 잘 몰라요? 장아찌 같은 거 담을 때 항아리를 불을 질러가지고 소독을 하고 난 뒤에 담아요. 그것처럼 몸에 점액질이 높아지면 뭐라고요? 근데 음식물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병에다 두고 난 뒤에 음식물 담으면 다른 세균들이 생겨가지고 발효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안 썩게 하기 위해서 맹물도 안 붓죠. 정수기물도 안 붓고 물도 뭐 한다고요? 끓여가지고 세균을 다 죽이갖고 식혀갖고 담죠. 간장도 그냥 안 담고 물하고 섞었으니까 끓여갖고 담죠. 이게 다 그런 원리예요.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 설명 막 다양하게 예를 들려면 여러분이 이해가 탁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들고 넘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몸에 조건이 점액질이 가중되면서 세균이 막 정식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요. 그때 대표적인 게 감기 바이러스가 정식하는 거예요. 확 생기니까 물 가득 많이 있으면 안 되겠죠. 몸에서 물을 빨리 밖으로 빼내야 돼요. 어떻게 빼낼까요? 콩팥으로 걸러서 빼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허파에 있는 걸 갖다가 체순환계로 배순환계에서 체순환계로 바꿔고 체순환계에서 세포로 가가지고 세포에서 삼투압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돌아와갖고 콩팥을 빼내는데 그만큼 언제까지 기다려요? 근데 그렇게 몸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세균도 같이 가죠. 혈액순환에 세균이 막 증가되겠죠. 그럼 백혈구들이 일을 막 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그때 백혈구들이 막 전쟁을 일으키면은 백혈구들이 뭐라고요? 활동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몸은 뭐 한다고요? 체온을 올려요. 그래 백혈구들이 이제 고속도로의 차를 좀 없애는 거예요. 그게 체온을 올리는 거예요. 체온이 올라가면 백혈구들이 막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게 돼요. 그래갖고 그 바이러스랑 뭐 한다고요? 감기 바이러스랑 전쟁을 해요. T인파구가. 그래서 열이 나는 거예요. 감기가 걸리면은.
알아들었죠? 오케이? 그래서 빨리 빼내야 되잖아요. 수분을. 그러니까 뭐 폐에서 수분을 가장 빨리 빼낼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콧구멍이지. 그 코에서 뭐가 녹기 시작해요? 줄줄줄줄. 그렇지.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땀을 흘리고 발환을 하고 나면 뭐라고요? 폐지맥질이 떨어지면은 감기가 낫는 거예요. 감기 쉽죠? 그럼 다른 바이러스들도, 폐로 들어오는 바이러스들도 마찬가지겠죠. T임파구가 잘 발달되어 있고 면역체계가 잘 뛰어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인체가 면역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데 지금 쓸데없이 항체를 집어넣어가지고 뭐라고요? 몸에 다른 문제들, T임파구들이 파괴되는 게 면역체계가 파괴되는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 그 논란이 억수로 많죠. 우리 그 코로나19에서 우리 그거 항생제 바이러스 대치제 받았는 것들 대해서 여자들 생리하고 남자들은 다른 합병증으로 죽고 했던 일들이 많은데 지금 사회적으로 다 묻혀 있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보통 한 6년 걸려요. 한 바이러스에 대한 인체에 아무 문제가 없고 잡아낼 수 있는 그 항생제를 만드는 데는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코로나 3년 만에 우리는 3년 만에 만드는 것들을 갖다 다 샜죠. 거기에 대한 부작용들은 이야기 안 하죠. 그게 안 맞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5%가 있어요. 6%인가 5%인가 안 맞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명을 담보로 맞는 거라는 걸 아시고,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은 뭐라고요? 예방접종은 3년 만에는 안 만들어진다는 걸 꼭 기억하고 있어요. 미리 만들어졌는 게 아니면은.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뭘 살려야 된다고요? T임파구인 면역체계를 살리는 일들을 가장 많이 해야 되고, 면역체계가 몸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각 호르몬 분비선들이고요. 호르몬 분비선들을 개발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비장이에요. 비장이 T임파구, 백혈구를 만들어내는 주 그거라고, 몸에서 면역체계를 일으키는. 그래서 비장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비장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울기 운동들이에요. 비장은 여기 있다 그랬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마사지 하는 걸 가르쳐 줬어요. 명치에서 왼쪽 늑골 안쪽을 손에 집어넣고 마사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세균성 질환들이 세상에 돌아다닌다 그러면은 왼쪽 늑골 여기를 마사지 열심히 하고, 비장이 동양의학에서 비위를 좋게 하는 음식, 단 음식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바닷물이 내 인체의 14%? 13% 정도가 몇 프로인지 꼭 있어야 될, 내 인체에 찌릿하게 소분 성분이 있어야 될 그 농도만큼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하면은 면역체계는, 제가 요즘 매일 하는 게 뭐냐면은 저녁에 잠들기 전에 소금물 한 컵, 티스푼 한 스푼,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해 놓고 가서 뭐 하냐 먹는다고요? 소금물 한 컵. 먹으면은 삼투압 현상이 몸에서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서 몸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기초 대사량이 확 올라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저기 가서 인바디 체크해 보면은 진짜가 아닌가 지금 재보고, 그렇게 소금물을 먹으면서 재보면은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는가 안 올라가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체에 꼭 필요한 것들. 그리고 물만 하루에 2리터씩 매일 먹은 사람이 걸리는 질환, 병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질환이 있어요. 하루에 2리터씩 매일 물을 먹었어요. 건강이 좋다니까. 야, 건강이 좋다니 매일 먹었어요. 하루에 2리터씩 매일 먹었대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몸에 소금 성질이 계속 물은 몸에 들어서 소금이랑 같이 하잖아요. 소금이 많이 빠져나가가지고 피부가 겁나게 건지는 질병이 일어나요. 피부의 면역체계가 떨어지면서 외기에서 바깥쪽에서 부닥치는 여기에서 면역체계가 떨어지니까 피부가 간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야, 의자가 삐걱거리는 거잖아. 바보야? 밖에서 들리는 소리 아니라고. 자, 그래서 감기는, 그래서 물을 많이 먹으면 생기는 일이지만 물을 평소 때는 많이 먹고, 또한 뭘 채워줘야 된다고요? 소금의 염분을 꼭 인체 피 속의 농도를 채워주는 게 중요하니까 인위적으로 우리 간장하고 소금하고 많이 먹지 않나요? 음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그것을 정화하고 조율하면서 소금이 더 많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소금만 먹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천일염, 소금도 한 5년 이상 간수 빠졌는 거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소금을 한 포대씩 사다 놓고 뭐라고요? 간수 쫙 빼가지고 먹어요. 한 통은 줄 수 있다. 내 집에 간수 5년 된 걸 사와갖고 이미 5년이 됐으니까 10년이 됐어요. 간수가 완벽히 빠지고 소금이 꼬실꼬실한데 소금 먹으면 소금이 달아. 집에 내가 쓰는 천일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식 그걸로 해놓으면 맛있어요. 근데 좀 많이 넣어야 돼. 덜 짜요. 자, 그런 장점이 있다. 그걸로 고기 구워 놔도 고기 맛있어. 그래서 감기가 그렇게 해서 걸리는 거니까 감기가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체온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 것들이 만약에 걸렸으면은 땀을 배출하거나 해서 뭐라고요? 몸에 점액질을 가중되어 있는 것들을 다운시키면은 낫는다. 감기 몸살을 나을 수 있는 방법, 해결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드렸어요. 좀 더 설명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이걸 말하고 나면 1시간 다 가요. 그래서 다음에 내가 유튜브에 이런 내용들을 올려놓을 테니까 1시간 좀 강의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보세요. 그래서 샤트바 라자스 타마서 이걸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오늘 뭐 말 안 듣는 게 많네. 이걸 우리는 이때까지 공부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들 우리는 공부를 다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반짜마하붓다 공풍하수지 청각, 촉각, 시각, 미각, 귀, 피부, 눈, 혀, 코 기본적인 특징들이 적혀져 있고요. 아카샤, 바유, 대자, 스잘라, 포르비티, 청각, 촉각, 시각, 미각, 귀, 피부, 눈, 혀, 말하기, 잡기, 걷기, 생식기, 배설, 발성기관, 혀, 성대, 입, 손, 발, 성기, 항문으로 해서 5가지 것들이 짝짝짝짝 줄 맞춰서 다 있습니다. 이건 앞에 상키아치라고 이야기를 다 들어야 완벽하게 이해할 거니까 그거는 다음에 수업할 때 다시 듣도록 하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는 보세요. 스파르샤, 땀맞더라, 룩바, 그 다음에 라샤, 단다 해가지고 요렇게 촉각을 일으키는 시각, 미각, 구각, 청각, 샤브다 땀맞더라 그러는데 에테르, 공기, 불, 물, 흙이 있고 기 5가지 감각기관, 청각 이래서 5가지들을 도표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5가지 운동기관 이렇게 있고요. 손, 발, 소변. 근데 자 보세요. 내가 귀로 듣고 인지하고 이게 공간이 있고 공간의 미세한 요소가 샤브다. 음이 미세한 요소고 그걸 듣기 위해서 우리는 귀를 만들었고 들음으로써 말할 수 있다고요. 말하는데 듣는 데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말하는 데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생겨요? 매우 고통스럽거나 덜 고통스러운 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행위기관에서. 말하는 거, 촉감, 손. 내가 이쁘다고 이렇게 가서 만지면 뭐라고요? 이쁘네 라면서는 강아지는 이쁘다고 봐. 쓰다듬으면 되지만 여러분 이쁘다고 내가 쓰다보면 뭐라고요? 제피가죠. 요즘 성범죄로 성추행으로 이것처럼 손에 저질러서 생기는 내가 눈으로 봤어 훔쳤어 그쵸 손이 그래서 아랍에서는 도둑은 손을 잘라요. 네 왼손으로 훔쳐서 오른쪽으로 훔쳐서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근데 그 행위기간이잖아요.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노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손을 자르면 뭘로 한다고요? 발가락에 끼워놓고 한다대요. 핫도짱. 그래서 중요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위하는 기간이 까르마를 쌓는데 결정지 있잖아요. 그게 누구냐면은 붓띠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붓띠. 암까라 마나스로 그 행위하는 기간을 결정해요. 누가요? 찢다. 의식이. 의식이 이걸 해가지고 행위하다 보니까 이 행위가 매우 고통스럽거나 덜 고통스러운 걸로 일어나요. 그게 까르마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쌓여서 지금 여러분은 영원히 못 드러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걸 요렇게 이야기해서 그런 거지. 가까이 가자 보면 좀 전에 우리 아사나 할 때 뭐라고요? 오른쪽 다리 능기 보고 왼쪽 다리 능기 보니까 왼쪽 다리가 덜 넘어가죠.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해서 오른쪽 다리를 꼬고 앉아 있어서 그렇다고. 그리고 자꾸 그냥 허리를 기대갖고 이래 있으면 허리가 뒤로 밀려지겠죠. 똑바로 밀려지면은 그쵸 물렁뼈가 뒤로 밀려나가면은 뒤에는 신경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게 조금이라도 골반이 좌우 밸런스가 깨지면은 한쪽으로 밀려나가면은 그게 디스크가 되는 거예요. 지금 허리가 아파져서 디스크가 걸릴 수 있는 주 원인을 만들고 이미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까르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까르마는 행위란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고통스럽거나 덜 고통스러운 것들이 되고 또 마음도 찝다라 그랬죠. 의식은 붓띠하고 암까라하고 마나스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뭐라고요?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까르마가 쌓여요 안 쌓여요? 쌓인다고 이걸 상키아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이 철학을 이해하면은 상키아에서 25전면을 달달 외우면은 여러분이 지금 일으키는 마음도 다 이해하게 돼요. 왜 그런지를 다 알게 돼요. 내가 마음을 이렇게 일으키면은 그 마음을 일으키는 이유가 왜 그런지를요. 자, 여러분들 해봐요. 집착이 생겨요. 왜 집착이 생겨요? 여러분이 집착하는 것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것들은 좋았던 경험들이에요. 여러분이 좋았던 것들에는 다 뭐가 생겨요? 돈 막 써보니 좋지. 그러니까 뭐라고요? 거기에 돈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집착이 생기는 일들은 다 뭐라고요? 좋았던 경험이에요. 그럼 혐오가 생기는 것은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기억들이에요. 내가 자꾸 혐오한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나중에 또 뒤에 가면 요가 경전에 가면 옵니다. 그 부분에서 자세히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막 일어나요. 일어난다는 것은 세 가지가 일어난다 해서 붓띠가 일어나고 암카라가 일어나고 마나스가 일어나요. 마나스는 기억에 거의 안 남아요. 그냥 표층에 떠돌아다니면서 회비에 많으니까 없어지는 거니까 매우 고통스럽지 않는 마음이고요. 가장 마음이 남는 게 암까라예요. 내가 자의식, 에고에 의해서 내가 발동해갖고 막 이야기를 하고 뭐 행동을 하고 했는 것들은 나중에 뭐라고요? 타마식한 걸로서 쌓여가지고 내한테 까르마로 남게 돼요. 매우 고통스러운 걸로. 내가 뭔가 고통스럽게 일어나면은 뭐가 발동했다는 이야기예요? 암까라가 발동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해결하고 한 개도 없이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덜 고통스러운 걸 내가 늘 결정을 짓고 살았으면은 그는 붓띠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 살려야 될까? 내 마음 중에 세 개 중에서 붓띠, 암까라, 마나스 중에서 당연히 붓띠를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늘 깨어있는 연습을 하고 붓띠가 늘 초롱초롱하게 살아있는 걸 해야죠. 그래야 뭐라고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분노나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암가라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자기를 이걸 갖다 이게 막 화에는 틱낙한 스님이 씨앗이 없다 그랬는데 그 씨앗을 뭐라고요? 씨앗이 없어요. 가만히 바라보면은 쪼개고 하면 결국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내 기억에 까르마 샤야 기억의 창고에 뭐라고요? 그것들이 나의 고통으로 아니면 이걸 즐거움으로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집착을 하고 뭐라고요? 혐오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잘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게 명상이에요. 다른 게 명상이 아니고, 명상은 눈 감고 앉아있다고 명상이 아니라 이걸 이해하는 것이, 이해하고 이걸 가만히 바라보는 것들을 달아나 거기 그 일에 그 마음에 그 일어나는 생각을 집중하는 그걸 달아나라 그래요. 그 집중해서 그 마음에 집중이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지는 것을 디안, 잔, 명상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들의 이 이야기를 듣기 전과 듣고 난 뒤에 의식은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식은 더 확장되어져야 되고 더 넓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유르베다의 발전 연대기입니다. 딕샤타프라나 아시니 형제, 이 사람들이 책을 써가지고 그 책에 이름들이 나와요. 그래서 알려졌고요. 이걸 누가요? 삼장법사가 서역에 가서 인도에 가서 법문을 갖고 올 때 같이 갖고 왔어요. 뭘? 아유르베다를. 왜? 부처님 남방경에 보면은 네 몸에 병이 들면은 꽃기를 끊으라 하고 단식을 권해요. 그리고 네 몸에 병이 생기면은 우리 전통 의학인 아유르베다의 몸을 의탁해서 치료해라. 그리고 네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너무 건강하면 없던 짓 하고 없던 생각하니까 몸에 꼭 아픈 데 하나씩은 있어야, 부족한 게 하나가 있어야 없던 짓 안 한다고. 오케이? 오케이. 딴 맞더라? 여기서 아시니 형제부터 해가지고 쭉 아유르베다가 전파되는 것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 아유르베다에서의 작품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요 책이 궁금하면 내 서고에 가면은 그린색으로 두꺼운 책이 이만큼 두 종류로 되어 있는데 거기 열어보면은 내한테 책이 복사본이 원본은 없습니다. 복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 산스크리트로 하고 힌디어로 적혀져 갖고 한 개도 모르고 그냥 책을 그냥 갖고 있는 걸로 만족합니다. 그 옥편에 사전, 아유르베다 사전이 있습니다. 이거 읽어보시고요. 저한테 이야기 듣는 게 훨씬 더 빠를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큼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아유르베다에서 1400년, 1500년, 1600년, 1800년경에 리셋이 한번 됐어요. 이 세상이요. 이 세상이 1800년경에 리셋이 한번 됐어요. 의자 소리라고,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잖아. 기는 밝아갖고 샘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요. 삐걱해요. 나도 걘가? 나한테만 왜 들리지? 삐걱하는 소리가. 가만히 있다가 다 움직이면 삐걱해요. 자, 그 다음에요. 벵갈 지역에서 아유르베다의 발전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초의 산스크리트로 된 아유르베다의 사전이 나오는데 이 사전을 내가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800년에서 1830년에 적혀지는 겁니다. 아유르베다의 제조의 시작과 인도에 가면은 아유르베다 약방들이 많아요. 약재들도 있고 허브들도 팔고 아로마도 팔고 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안 맞아요. 왜 그럴까요? 나도 그거 배워갖고 우리나라에서 아유르베다 약방을 만들까 했거든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는 안 맞을까요? 침토불이? 아니. 치료하는 게요. 이건 근본을 고치는 거다 보니까 손 터잖아요. 그 고치는 6개월 걸려요. 이미 겨울 다 끝나고 우리 어릴 때 손 많이 텄잖아요. 지금 손 터요, 안 터요? 겨울에. 손 안 터죠? 왜 그래요? 왜 손이, 옛날에 어릴 때, 여러분들도까지도 어릴 때 손 터고 그랬지 않나요? 잘 살았는가 봐, 집이. 그리고 여러분들 초등학교 입학할 때 손수건 차고 갔어요? 안 차고 갔어요? 차고 갔어요. 그 왜 손수건 달고 가요?
콧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콧물을 왜 다 흘렸을까요? 면역 체계가 떨어져 가지고 몸에 집에 그죠? 체온 조절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밤에 잘 때 뭐라고요? 추워서 밖에 나왔을 때도 체온 조절이 안 되니까 늘 감기를 달고 살았다고. 배에 점액질이 가중되니까 매일 콧물을 흘렸다고. 오케이? 감기가 그랬을 때 보면은 맑은 물이 녹을 때는 감기 시작. 그러다 코가 좀 걸쭉해지면은 끝자락. 콧물이 더 이상 안 나오고 코딱지가 막 생기면은 완전히 감기가 나았는 거예요. 이제 물이 더 이상 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걸쭉해졌다는 이야기에 처음에 맑은 물이 노다가 배에 점액질이 코딱지가 될 정도로 딱딱해져 가지고 뭐라고요? 된다는 이야기는 걸쭉해졌다는 이야기는 이제 배에 점액질이 더 이상 가중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랑 동일한 이야기잖아. 오케이? 그리고 어릴 때 찬물에 손 많이 담그고 그러니까 손이 텄다고. 그래서 그때 나왔는 게 뭐예요? 유명한 거예요. 바이겔. 무슨 양행이고. 유한양행에서 만들었는가? 유한양행 맞나? 안티프라미. 그래서 안티프라미 딱 바르면 뭐라고요? 싹 다 나왔잖아. 금세 나왔어요. 근데 인도식 아유르베다에 보면은 안티프라미랑 똑같은 성질인데 그만큼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고치는데 손등만 발라서 고치는 게 아니고 그 원인에 대해서 손등이 트는 거는 배 때문에, 허파 때문에 그렇거든요. 차가운 공기에 들어오는 삼투압이 안 일어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콧물이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손이 트는 거예요. 그걸 배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걸리는 6개월 걸리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갖고 그걸 고치는데 6개월 걸린다 그러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심하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아유르베다의 의학책입니다. 해부학. 인체의 구성은요, 피부는 몇 겹? 7겹. 피부가 몇 겹이라고요? 잘 기억하세요. 내막 7개가 피부 7겹, 내막 7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 조직이 7개고요. 정맥이 몇 개라고요? 정맥이 뭐예요? 심장에서 피가 바로 가는 걸 이야기해요. 700개예요. 동맥은 몇 개예요? 돌아오는 피는 24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오케이? 하지정맥류 이런 게 다 돌아오는 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큰 거만 이야기했는 거예요. 모세혈관은 이야기 안 했는 거예요. 크게 몸에 펼쳐져 있는 동맥, 정맥, 큰 가닥만 이야기했는 거예요. 급소는 몇 개요? 107개. 그래서 109개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인도로 가가지고 뭐가 됐어요? 경혈이 됐어요. 그래서 몇 개가 되냐면 365개가 됐어요. 인도에서 이렇게 갖고 와서 중국에서 이렇게 발전시키는 거예요. 나디라는 게 인도에는 있고요. 그 나디설이 인도에 가갖고 경락학으로 바뀌어요. 중국인들이 그걸 발전시키는 거죠. 의학을 좀 더, 몸을 좀 더 섬세하게. 인도는 이렇게 좀 대충 그려져 있는데 중국은 그걸 섬세하게 어디를 흘러가고 혈전들을 어디를 통과하고 이걸 다 그려놨다고. 똑똑한 기라. 그런 걸 보면 참 잘 발전했는데 그걸 우리나라가 했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복귀 신농 해가지고 그쪽에서 뭐 발달시켰다는 사람도 있고 뭐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그때 안 살아봤으니 잘 모릅니다. 일단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서 씁니다. 급소는 정맥, 체액은 뭐라고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체액. 배설물은요? 세 종류가 있습니다. 배설물 세 종류가 뭐예요? 첫 번째는 대변, 두 번째는 소변, 세 번째는요? 땀. 잘 아시네. 오케이. 고형기관, 이게 속이 꽉 차 있는 고형기관은요, 간, 비장, 배, 신장 등이 있고요. 속이 빈 기관의 7종류. 바타, 삐따, 카파. 뭐예요? 바타는 대장, 삐따는 소장, 카파는 흡파인데 여기서 고형기관에 왜 배가 들어가 있냐면은 여기 배는 비어 있어요. 바람을 담아놓고 있는데 배 조직 요 배 안에는 공간이 꽉 차 있다고.
허파 그 돼지 여러분들 그 먹으러 가면은 순대 먹으러 가면은 허파 잘라주죠. 허파 속에 안 비어 있잖아요. 박신박신하면서 조금 쫀득쫀득하면서 꽉 차 있죠. 그렇게 차 있는 기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 공간이 비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배 공간이 비어 있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카파라고 이야기한다고. 거기에 점액질이 가중되면 여러분이 감기가 걸리는 거라고. 거기가 점액질이 말라버리면은 천식이 걸리는 거라고. 기관지가. 그래서 배설물은 땅까지 세 개입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고형기관은 있고 속이 빈 기관이 있고요. 위장, 장, 방광이 있습니다. 여성에 있어서는 8번째인 자궁이 존재합니다. 무슨 기관으로? 속이 빈 기관으로요. 자, 근육은 500개. 근육이 몇 개예요? 사지에 100개, 체간에 몸통에 66개, 머리 부분에 34개, 여성의 경우는 20개가 되어 있습니다. 가슴에 5개씩 열상이 있고요. 질에 4개가 있고요. 내부에 2개, 입구에 2개에서 이 근육이 2개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문관략근도 움직일 수 있고 생식기관략근도 움직일 수 있고 요도관략근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질의 앞에 2개, 뒤에 2개에서 질관략근의 근육이 4개가 더 있다고 여기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자궁 입구에 3개가 있고요. 증액과 난자를 만나게 하는 근육이 3개가 존재합니다. 인대 900개입니다. 인대는 뭐예요? 근육하고 인대하고 달라요? 물어보잖아요. 인대는 뭐예요? 여기 생리학 봤잖아. 요거. 그 다음에 무릎에 십자인대 이런 거 있죠? 하얀 근육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인대예요. 인대는 고래심줄이에요. 단단해요. 그리고 달력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 능력을 길러주는, 운동하는, 움직이는 데는 다 뭐가 있다고요? 인대가 있는데 그 인대가 몇 개라고? 900개예요. 사지에, 팔다리에 150개가 있어요. 체간, 몸통에 230개가 있고 머리, 목에 70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뼈 300개, 다리에 각 30개, 관절은 210개 있는데 관절의 사지로 하악골절을 움직일 수 있고 그 나머지는 그 다른 관절들을 움직일 수 있는 거가 두 종류가 있고 뭐 사지에 68개, 체간에 59개, 몸 밑부분에 83개 뭐 이런 걸 외워갖고 수술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런 걸 알아라고. 관절 8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젖병관절, 무릎 관절을 뭐라 한다고요? 읽어보세요. 젖병관절, 그 다음에 공과 이렇게 공과 홈으로 되어 있는 관절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이루어지는 관절은요, 둔부, 여기, 대퇴부. 여기가 공과 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요, 연골로 연결되어 있는 관절이 있어요. 어디예요? 골반이에요. 골반의 천골이, 여기 셋두반다 산을 때 받치는 데 있죠? 여기가 다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연골로 이루어져 있고, 늑골 여기 있는 1번부터 해가지고 7번까지는 중간에 물릉뼈가 여기 물릉뼈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요. 활차관절이라서 목 보세요. 목은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렇게 목에 이렇게 뼈가 박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활차관절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요. 톱니관절이라서 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관절이 톱니처럼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머리 수술할 때 톱니에서 된 이 부분을 땅땅땅 탁 떨어뜨려 가지고 떼내 가지고 여기 분리해 가지고 머리 수술하는 거예요. 다 무조건 뜯고 다 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접번 활차관절이라서 하악골 여기 턱에 있는 이 하악골에는 접번 관절로 되어 있으면서도 활차관절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리형 관절이라서 이누와 기관은 여기는 이렇게 고리형으로 되어 있어요. 관절이. 기관지가. 조개관절이라 그러는데 여기 기는 관절인데 조개 모양으로 보세요. 조개처럼 이렇게 닫히고 열리도록 관절이 되어 있어요. 물렁뼈로 되어 있고요. 수스르타에 의한 분류, 근육, 혈액, 인대, 관절, 골격, 그 다음에 근육, 바그바타와 수스르타가 있는데 이 두 개는 책이 인도의 유명한 아유르베다 책이 2개 내려오는데 그 2개에서 분류하는 게 조금 달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해부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분류했을까요? 급소점이에요, 급소. 급소가 수스르타와 바그바타가
근육에, 혈맥에, 인대에, 관절에, 골격에 이 사람들은 11개, 41개, 27개, 20개, 8개가 있다는데 급소라 그랬어요. 눌러지면은 못 움직이거나 그쪽에 장애가 생기고 영원히 불구가 되거나 아니면 누르면은 죽는 데가 몸에 이만큼 있다고. 여러분 아는데 몇 개 있어요. 여기 관자놀이라 그러죠. 그럼 여기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서 재산이 많았는데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겨야 니 누굴 어쩌고 안 남기고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싸우잖아. 그럼 할머니가 내 간다 해서 숨이 다 끊어지는데 유언해 주세요 했는데 말 안 하고 돌아가시잖아. 그러면 다시 깨울 수 있습니다. 바늘 갖고 주사기 주라 그래갖고 여기를 깍 찌르면은 할머니 다시 살아납니다. 잠시.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세요. 다음에 유언 받으려고 그러면은. 받을 거 없으면 기억 안 해도 돼요. 완전히 살리는 거 아니에요. 잠시 정신이 돌아오게. 정신이 이러면은 여기를 꼭 누르면, 기절하면 여기 누르면 깨어나요. 안 그러면 암모니아 캡슐 갖고 다니면서 탁 터뜨리면은 하고 일어나요. 뇌 충격받으면. 암모니아 캡슐인 거. 영화 보통 보면 기절하고 나면 코 밑에 탁 터뜨리잖아요. 그게 암모니아 캡슐이에요. 암모니아가 탁 들어가면, 그냥 홍어 집에 갖다 놨다가 기절하면 홍어를 코 밑에 탁 갖다 대면은 그냥 하면 안 되겠다. 튀김을 해갖고 그 밑에 탁 터뜨리면은 확 깨어날 겁니다. 적사하는 곳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19개. 곧 사망하는 곳이 몇 개라고요? 33개. 화살이나 총탄을 맞으면은 장애가 생기는 곳은 3군데. 통증이 심한 곳은 8군데. 일시적인 기능장애로 있는 거는 44개 해가지고 107개에서 109개로 이야기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 급소들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나도 몇 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급소요. 적사하는 곳 19군데. 당연히 여기도 급소겠죠? 심장을 뚫리면은 총을 맞으면은 급사하는 곳이에요. 또 급사하는 곳이 있어요. 이런 데 머리 맞으면 급사 안 해요. 여기를 맞으면 급사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또 급사하는 곳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휴식.